안녕하세요. 부산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브리핑할 사건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금천구 지방붕괴 사고입니다. 이 멀쩡하게 있던 내 아파트,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주차장이 사라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황당한 장면인데요. 자,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변 서울 금천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황당함과 분노가 함께했던 이 사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단은 사고 열흘 전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이 담장이 금독하고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 틈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실은 바닥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집안 침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이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이 구청에서는 민원 서류를 받아봤냐는 질문을 딱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 서류가 건축가에 늦게 전달됐다. 바꿔 얘기해서 이 서류가 늦게 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처가 늦어졌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청에서 일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이 서류를 전달을 안 하고 뭉개고 있었던가. 사실 9일이나 지난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서류를 받았는데 아마 건축가에서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전날이 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쇳덩어리가 다 무너진 소리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제로 그 소리가 뭐냐면 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저 떠받치고 있던 빈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리가 굉장히 컸겠죠. 이 몇몇 분들이 뭐라 하냐면 지진이 난 것 같다, 또는 전쟁이 난 것 같다, 이런 정말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집안 자체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은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모두가 잠자던 새벽에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집니다. 주차장이 무너지기 몇 분 전까지 이 주차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인명사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집안 침하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공학자로서, 변리사로서 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첫 번째, 아니 왜 무너졌을까요? 이 사실 저도 공사장에서 이 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공사 현장 가면 이 집안 침하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시골에서는 자주 일어나는데 도시에서 일어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도시는 상대적으로 건축도 굉장히 엄격하고 이 민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금천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언론에서는 사실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양의 비가 순간적으로 왔고 그로 인해 집안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지금 그 다음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대 자체가 편마음 지대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편마음 지대에서는 이 돌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면 저게 다 으스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대에서 저런 식의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공사를 진행한 데가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편마음 지대인 걸 몰랐을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기해 보는 게 뭐냐면 공사 설계가 정말 문제가 없었나? 공사 설계 완벽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공사 설계 한번 보죠. 자, 왼쪽의 사각형은 이제 건물이랑 집안 자체를 연결해주는 비임으로써 건물의 무게로 집안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사각형을 보시면 빔이 없네요. 그쵸? 집안을 버텨낼 수 있는 아무런 소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탱해 줄 것이 없으니까 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더미가 쭉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냥 동네가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쯤 되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 대기업인데, 건설회사인데 과연 이 비를 예상하지 못했나 하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건설 관련 대기업이 비를 예측하지 못했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특히 이 지하 주차장 공사는 저도 해봤는데 그 어떠한 공사보다도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거든요.
비 올 때 이 공사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올 때 공사를 했죠. 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냐면 건설사에서 여름에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 올렸을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온 겁니다. 지하 주차장 공사를 이미 진행은 하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비가 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특히나 이번 가을비는 어땠냐면 비가 조금씩 오는 전형적인 가을비가 아니고 장마처럼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집안이 너무나도 약해진 거죠. 아니 그러면 비가 온 거는 그렇다 치고 과연 대기업이 저 편마음 지대를 몰랐냐는 거죠. 심지어 지금 보시죠. 대우건설과 금천구청이 같이 진행을 한 요것이 편마음 지대인 걸 몰랐다? 사실은요.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 편마음이라는 게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돌이에요. 왜? 힘만 주면 다 부서지거든요. 여기다가 빔을 박는다? 빔 박는 순간 이거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이 돌덩어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건설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근처의 아파트 화단에서 흙을 퍼와가지고 이 화단에서 흙을 퍼가가지고 집안을 메꾸는 작업들을 이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집안이 약하다는 걸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건설 회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번 금천구의 집안 침하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민원 내용을 한 번만 제대로 봤다면 또는 비가 오는 날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집안 조사를 제대로 한 번만 했었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근데 결국 사고는 일어났죠. 자, 이번 사고의 담당자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제대로 허가를 내줘야 될 것입니다.